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사실 CPI 발표 이후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주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고, 이게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주변적인 상황이 의미 있는 것들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9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 아주 예쁜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알트코인들도 예쁘게 반등세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이 4%대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슬 시동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이 좀 움직여 줘야지 나머지 알트들이 힘을 좀 받아줄 수 있고, 그렇게 또 알트 시즌 인덱스가 급등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괜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우리가 예쁜 연두색과 이 녹색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계속 좁은 박스권 사이에서의 횡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PI 충격파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판때기 자체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로 설정됐다라는 거, 이제 조각 퍼즐들이 거의 다 짜맞춰진 그런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안정적인 반등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중립 단계로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쭉쭉쭉 빠져주면 아주 많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CPI 상황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3% 상승했는데 둘 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았고 12월 대비도 높은 그런 숫자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깜짝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 CPI 보고 정신 반짝 들었다. 만약 이 같은 수준의 결과가 몇 달 동안 이어진다라면 연준의 임무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반기 위험자산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어버렸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은행위 반기 보고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있다. 금리 인하의 신중을 기할 것이다.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의 증거를 기다릴 것이다. 관세가 연준 통화정책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는 데 있어서도 멘트를 하나 더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은 5월에서 6월 정도 돼야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 일단 3월은 당연히 동결이죠. 그래서 CPI 상황 자체가 살짝 흔드는, 시장을 흔드는 그런 재료로서 역할을 해버렸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멘트가 또 나와줘가지고 나름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연준은 은행이 합법적인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다. 크립토 활동의 많은 부분은 은행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되게 섹시한 멘트입니다. 기성 금융권과 블록체인 혁신의 어떤 융합과 관련해서 연준이 굳이 그걸 가로막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RWA 테마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흥미진진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고,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발맞춰주는 멘트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겐트로픽, 현재 비트코인은 97,200달러에서 98,500달러 저항대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번 주 FOMC 위원들 그리고 파월 의장 연설, 1월 CPI 발표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 청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PI 발표 이후 방향성이 진짜가 될 것이다. CPI 발표됐고 방향성 잘 나와줬고 그럼 이게 진짜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가속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게 또 긍정적인 재료로서 시장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시작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전화 통화를 90분 동안 했대요. 노가리 엄청 푼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푸틴과 길고 매우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AI, 달러의 위력, 그리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또 전쟁 리스크 하나가 사그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대화 내용을 알리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알릴 것이다 라고 멘트를 했고, 실제로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전화회담을 했다라고 백악관이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그널까지 밤사이 또 들어와 줬고, 이게 비트코인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금융규제팀에 대한 세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들의 수장 지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되게 재밌습니다. 브라이언 퀸텐즈,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엑시스틴지의 암호화폐 관련 책임자죠. 그런데 CFTC 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어요. 와, 이거 보고 저도 야 대박 이랬는데, 진짜 작정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작정하고 이 산업 그냥 끌어올려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흔들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고, 브라이언 퀸텐즈가 CFTC 위원장이 될 줄이야 맙소사 싶죠. 엄청 저희한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이제 지명 받고 나서 이제 영광 땡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이미 잘 준비된 조직이다. 트럼프의 훌륭한 금융 규제팀과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위원장 지명은 정말 큰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듣기에 기분 좋은 멘트를 또 이렇게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진짜 찐이죠.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미국 SEC는 완전 통제 불능이다. 이 도적놈들과 다름이 없다. SEC는 암호화폐 업계에 무자비한 규제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날선 멘트를 날렸던 인물이 CFTC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SEC 위원장 지명자 폴 애킨슨도 엄청 친화적인 인물이라서 이 두 쌍두마차가 잘 흘러가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 지금 트위터 X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웹3, 아니 대놓고 웹3. 그래서 엄청난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A16G, 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펀드 정책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이 펀드를 통해서 리플, 솔라나 이런 여러 알트코인들에게 또 투자를 했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CFTC 커미셔너 출신이기도 하고, CFTC 생리도 잘 알고 있고, 암호화폐 업계 생리도 잘 알고 있고, 엄청 친화적이고, 와우 싶은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현실이 돼버렸다. 이 와중에 통화감독청장까지 지명이 됐는데, 조나단 굴드,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퓨리 임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OCC 출신이에요. 그래서 채굴 기업에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양반, 그리고 OCC 수석 부청장 플러스 수석 법률 고문을 역임한 그런 인물. 그래서 지금 CFTC도 그렇고 OCC도 그렇고 암호화폐 업계의 친화적이면서 동시에 각 기관 출신자들, 내부 생리를 잘 알고 조직 장악력이 있는 사람들로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짱구를 엄청 굴리고 있구나. 다 그럴 만한 인물들을 지금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했잖아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성향, 스탠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주요 기관 차기 책임자들 명단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지명 잘 받고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면 다 이제 인준 통과해서 다 기관으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되게 기대가 되는 포인트 지점이에요. 워낙 규제 이슈가 우악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었잖아요. 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때.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선보이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 의미 있는 조치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상황을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CPI 발표 때가 항상 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CPI 발표 때 꼬라박고 급등, 꼬라박고 급등, 폭등, 살짝 꼬라박고 폭등, 꼬라박고 폭등, 받고 폭등. 이번에도 조금 더 빠지려나? 뭐 이러다가 지금 갈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될 거다라는 얘기를 또 CPI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크립토 로버, 비트코인 12시간 차트를 보니까 지금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갈 거다. 큰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이아몬드 패턴 만들면 갔지롱, 크게 갔지롱 이라는 얘기를 비교해서 2021년 상황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빈 스벤슨, 비트코인 주간 RSI 돌파는 가장 낙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호 가운데 하나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매수세만 달라붙으면 돼. 그러면 게임 끝. 로컬 탑이 나올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콘, 3월에 16만 6천 달러를 생각하는 것은 미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리 무리도 아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목표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의 목표는 16만 6천 달러 이후에 25만 4천 달러가 될 거라는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스탠다드 차타드도 그렇고 이렇게 대형 금융기관들조차도 올해 20만 달러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20만 달러까지 가는 과정이 엄청 험난하겠죠. 막 또 급락 나왔다가 급등 나왔다가 정신 하나도 없을 텐데 어쨌든 그런 타겟 지점과 관련해서 대형 기성 금융기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25만 달러 약간 더 설렘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